마케팅 불변의 법칙 1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작합니다. 1. 선도자의 법칙.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적 환경에서는 나도 있다는 식의 접근 방법에는 성공적인 브랜드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떤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브랜드는 거의 대부분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맨 먼저 자리를 잡은 브랜드이다. 렌트카의 허츠, 컴퓨터의 IBM, 콜라의 코카콜라, 미국 최초의 수입 맥주인 하이네켄, 최초의 라이트 맥주인 밀러 라이트. 벤치마킹 무용론 최후의 경쟁 전략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벤치마킹은 자기 회사의 제품을 동종의 제품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과 비교,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를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부른다. 불행히도 벤치마킹은 별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실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맨 먼저 기억하게 된 최초의 제품을 가장 우수하다고 인식한다. 2. 영역의 법칙. 어느 영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최초로 뛰어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 대서양을 최초로 단독 횡단한 비행사는 누구나 알듯이 찰스 린드버그이다. 세 번째로 횡단한 비행사는 누구일까? 두 번째로 단독 횡단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세 번째로 단독 횡단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아멜리아 이어하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멜리아는 세 번째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기 때문이다. 최초의 수입 맥주인 하이네켄이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아노이저 부스에서도 우리도 수입 맥주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음직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 맥주가 고가로 팔리는 시장이 있다면 고가의 국산 맥주 시장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초의 미국산 맥주인 미켈롭의 판촉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 판매량에서 하이네켄을 2배 정도 앞서고 있다. 밀러 라이트는 최초의 미국산 맥주였다. 5년 뒤 어느 수입업자가 미국산 라이트 맥주 시장이 있다면 수입 라이트 맥주 시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암스텔 라이트가 들어왔고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수입 라이트 맥주가 되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때 맨 먼저 자문해 볼 사항은 이 새로운 제품이 경쟁 상품보다 어느 면에서 나은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최초인가? 이다. 즉, 이 제품이 최초로 소개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다. 브랜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잠재 고객들은 몸을 움츠린다. 모두들 자기네 브랜드가 더 좋은 이유만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영역에 관한 얘기가 되면 잠재 고객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 모두들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 관심을 보인다. 새로운 영역에 맨 처음 들어섰다면 그 영역을 널리 알려라. 근본적으로 당신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다. 3. 기억의 법칙. 시장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는 8800이었다. 선도자의 법칙에 따르면 이것이 퍼스널 컴퓨터 브랜드로 제1의 지위를 차지해야 마땅했다. 불행히도 그 제품은 현재 우리 곁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디몽은 최초로 상업용 TV 수상기를 발명했고 디레어는 최초로 자동차를 소개했다. 헐리는 최초로 세탁기를 소개했다. 모두들 사라졌다. 선도자의 법칙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기억의 법칙이 그것을 수정했을 뿐이다. 기억의 법칙은 인식의 법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므로 시장보다는 기억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맨 먼저 기억되는 것, 이것이 마케팅의 요체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만 시장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록스는 맨 먼저 복사기를 팔았는데 나중에 컴퓨터에 진입하려고 했다. 25년여가 흐르고 2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날린 지금 제록스는 컴퓨터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제록스는 복사기 만드는 회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케팅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낭비적인 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이다. 인간은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면 오랜 기간 서서히 다가간다는 접근 방법은 곤란하다.
돌풍처럼 몰아닥쳐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이 중요하다. 4. 인식의 법칙.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은 제품 간의 싸움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들은 진실이 자기 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최고의 제품을 갖고 있으며 최고의 제품이 결국 승리한다는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마케팅이라는 경기장으로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적인 실체란 없다. 실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도 없다. 마케팅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소비자나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인식이 전부이다. 인식만이 실체이다.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이다.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실수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품과 전쟁을 치러야 하리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부 마케팅 종사자들이 근본적인 마케팅 법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제품이 마케팅 계획의 주인공이고 제품의 장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것을 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채택한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고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제 수입차 세 가지는 혼다, 도요타와 닛산이다. 대부분의 마케팅 종사자들은 이 세 브랜드 간의 싸움이 품질과 외형, 마력수 및 가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생각이다. 혼다나 도요타, 닛산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느 브랜드가 이길지 결정된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일본 국내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만약 마케팅이 제품 간의 싸움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나라에서의 판매 순위가 같아야 한다. 일본에서 혼다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업체로 인식되어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일본에서 도요타는 혼다보다 4배 이상의 자동차를 팔고 있다. 청량음료 업계에서 일하는 몇몇 경영자들은 마케팅이 맛의 싸움이라고 믿고 있다. 맛에 있어서는 뉴코크가 펩시나 코카콜라 클래식보다 낫다. 그러나 현실은 셋 중 가장 맛이 못하다는 코카콜라 클래식의 판매고가 1위이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바를 믿는다. 5. 집중의 법칙.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는 것이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을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복잡한 단어일 필요가 없다. 새로 발명한 단어일 필요도 없다. 그저 간단한 단어, 사전에서 막 찾아낸 단어가 가장 좋다. 이것이 집중의 법칙이다. 단순한 단어나 개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억으로 들어가는 기러불을 찌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케팅의 자기 희생이다.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자사의 상품 계열은 희생하고 오로지 야간에 화물을 배달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결국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야간이라는 단어를 심을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선도자의 법칙을 통해 최초의 브랜드나 회사는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단어를 심는다. 선도자가 심는 단어는 영역을 대변한다. 낱말을 연상해 봄으로써 선도자 고유의 효력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주어진 단어들이 컴퓨터 복사기, 초콜릿바, 콜라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연상되는 단어들은 IBM, 제록스, 허쉬, 코크이다. 빈틈없는 선도자라면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 하인츠는 케첩이라는 단어를 심었다. 그러나 하인츠는 케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농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방 세계에서 가장 느린 케첩이라는 슬로건으로 증느리다라는 단어를 소유함으로써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단어는 단순하고 이득 지향적인 것이다. 제품의 구조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요구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단어나 이득보다는 한 가지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언제나 효과적이다. 그럼으로써 후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더 걸쭉한이라는 단어로 스파게티 소스 시장을 선점한 레구에 대항한 프레고는 시장 점유율을 얻었고 더 걸쭉한 스파게티 소스는 품질과 자양분, 값어치 따위의 함축 연상의 이득까지 얻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치약 충치 예방, 벤츠 기술, BMW 주행, 볼보 안전, 도미노 피자 가정 배달, 펩시콜라 젊음 등등. 마케팅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의 단어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심어둔 단어를 찾아서 나서는 일이다. 비디오 게임이라는 단어를 심었던 아타리가 좋은 예이다. 이 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1982년 아타리의 제임스 모건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타리가 컴퓨터를 의미하도록 하고 싶었다. 불행히도 컴퓨터라는 단어에는 이미 IBM, 애플 등을 포함한 많은 기존의 회사가 있었다. 그의 전략은 실패를 하였고 더욱 불행한 일은 아타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게임의 단어를 1986년 닌텐도가 가지고 가버렸다. 지금 아타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 자신의 단어를 갖게 되면 그 단어를 지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주행기계로 명성을 날리던 BMW가 한때 메르세데스의 대형 승용차를 추격하기로 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달린 적이 있다. 마케팅의 요체는 초점을 줄이는 것이다. 6. 독점의 법칙. 두 회사가 같은 단어를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심을 수는 없다. 경쟁자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심어 놓았는데도 그 단어를 똑같이 심겠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볼보가 심어 놓았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GM 등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을 강조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볼보를 제외한 어느 회사도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심어주지 못했다. 아타리의 사례는 거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쟁자를 상대로 해서 홈컴퓨터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시도한 일이 헛수고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타리는 컴퓨터 게임을 창조한 인식을 받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게임 컴퓨터라는 변형된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종종 마케팅 종사자들을 지뢰가 매설된 내리막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시장 조사라는 요물이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원으로 고용해서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내용을 요약한다. 그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사용자가 얻고 싶어하는 속성을 나열한 3파운드나 되는 묵직한 조사 보고서가 돌아온다.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어야 하리라.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곤란한 때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오랜 지속성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오랜 지속성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광고해야만 하리라. 맞는가? 틀렸다. 여기서 조사원들이 말해주지 않은 것은 이미 다른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심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오히려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라고 부추긴다. 그들의 이론은 만약 충분한 돈을 투입하면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다. 에브리데이의 에너자이저가 아무리 많은 토끼들을 이 싸움터에 내보낸다 해도 듀라셀은 오래 지속하느니라는 말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듀라셀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맨 처음 들어가서 그 개념을 선점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듀라라는 말에서도 그런 개념을 전달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의 법칙을 위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다. 7. 사다리의 법칙. 기억 사다리의 어느 가로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채용해야 할 전략이 달라진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케팅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싸움에 진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브랜드에 유용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는 일종의 분류 체계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된다. 자동차 대여 영역을 예로 본다면 미국인의 기억 속에 맨 먼저 허츠가 들어와 있고 아비스가 둘째 칸이고 내셔널이 셋째 가로대에 있다. 당신의 전략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기억 속에 들어갔고 그 결과 사다리의 어느 가로대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해 동안 아비스는 자사의 대여 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못하면서 어떻게 가장 훌륭한 렌터카 서비스를 한다는 걸까? 얼마 후 아비스는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했다. 즉, 기억의 사다리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백한 것이다. 아비스는 렌터카 사업에서 2위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를 이용할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13년 동안 내리 손실을 보던 아비스는 2위라는 사실을 자인했을 때 회사는 상당히 큰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 직후 회사가 ITT에 팔렸는데 ITT는 즉각 광고의 주제를 아비스는 곧 1위가 될 것입니다로 바꾸었다. 잠재 고객들은 아비스가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허투루 몰려들었고 아비스의 그 캠페인은 참패로 돌아갔다. 많은 마케팅 종사자들이 아비스의 사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들은 아비스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아비스는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허츠의 지위와 자사의 지위를 비교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 사다리의 수가 결정된다. 관심이 많을수록 사다리 수가 많고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은 사다리 수가 적다. 시장 점유율과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있는 사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당신은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브랜드의 2배, 당신보다 위에 있는 브랜드의 절반쯤 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면 아큐라는 미국 내에 맨 처음 선을 보인 일제 고급 승용차였다. 렉서스는 2번째, 인피니티는 3번째였다. 미국 내에서 아큐라는 14만 3,708대, 렉서스는 7만 1,206대 그리고 인피니티는 3만 4,890대가 팔렸다. 마케팅 종사자는 흔히 어느 영역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3가지 브랜드라는 말을 마치 동등한 제품들 사이의 싸움인 듯이 말한다.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선도자는 확실하게 2위의 브랜드를 압도하고 제2위는 3위를 반드시 억누른다. 8. 이원성의 법칙.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장은 2마리 말만이 달리는 경주가 된다.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만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범세계적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었던 기업들은 정체에 머물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팔리고 말았다는 지의 전설적인 회장이며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관찰해보면 싸움이 대체로 두거인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갑자기 부상한 브랜드 간의 혈전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1969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60%, 펩시가 25%, 세 번째 브랜드인 로열 크라운은 6%를, 나머지는 군소 브랜드들이 차지했다. 이원성의 법칙은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더 나아가 이 법칙은 선도자가 시장 점유율을 잃고 2위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리라는 점도 예견하고 있다. 1991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45%로 떨어졌다. 제2위인 펩시는 40%, 제3위인 로열 크라운은 3%였다. 이 원칙은 무슨 브랜드이든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로열 크라운처럼 입지가 불안한 3위의 신세라면 시장으로 뛰어나가 강력한 두 상위자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이익을 내는 분야를 개척해두는 것이다.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2마리의 말이 벌이는 경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따금 분명하게 이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 경쟁자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되고 있는 시장의 초기에는 3위나 4위의 지위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판매고는 계속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새로운 고객들이 시장으로 몰려온다. 이들 고객들 모두는 어느 브랜드가 선도자인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흥미있어 보이거나 마음을 끄는 브랜드를 고른다. 흔히 그들이 고른 제품이 3위나 4위 브랜드일 경우가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고객들도 깨우치게 된다. 그들은 선도적인 브랜드가 더 나으리라는 소박한 가정을 근거로 해서 선도적인 브랜드를 원하게 된다. 9. 정반대의 법칙. 만약 당신이 2인자를 겨냥하고 있다면 당신의 전략은 선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사다리의 둘째 가로대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 위의 가로대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 회사의 어디가 강한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강점을 약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선도자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는 잠재 고객에게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더 좋은 것이 되려고 시도하지 말고 다른 것이 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영역에 속하는 고객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선도자로부터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선도자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위가 될 가능성을 지닌 제품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달리 설명하자면 선도자와 필적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1위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제품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늙은 사람들은 코크를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펩시를 마신다면 로열 크라운 콜라를 마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2위를 노리는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오직 선도자를 흉내내기만 한다. 당당한 2인자는 움츠러들 짬이 없다. 2인자가 1위를 노리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곧 선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버거킹에 의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최근 수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버거킹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버거킹은 공격을 펴던 시기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회사는 햄버거를 대량 생산하는 맥도널드의 방식을 비꼬는 당신식으로 드세요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개점했다. 그런 뒤에 튀기지 않고 구운 것과 와퍼는 빅맥을 이긴다는 기치를 들고 맥도널드를 공격했다. 이 모든 계획들로 인해 맥도널드의 대체 지위인 2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버거킹은 정반대의 법칙을 무시했다. 겁에 질린 버거킹은 맥도널드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도취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심지어는 맥도널드의 힘의 원천인 어린 꼬마들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강력한 2인자의 자리를 고수하는 방법이 아니다. 버거킹의 점포당 판매량은 떨어졌고 공격적이었을 때의 수준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했다. 여기까지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일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